1970년 서울 강남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논밭과 허허벌판만 펼쳐진 시골 풍경이 전부였죠. 당시 사람들은 강남을 토끼나 뛰어다니는 변두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미 강남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었죠.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북 지역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요. 도심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강 이남 개발을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동 개발 계획의 시작이었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 개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강남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동 개발 계획의 핵심은 강북의 인구와 기능을 강남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정부는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주거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반포, 잠실, 압구정 일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도 강남으로 이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죠. 정부는 강남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와 세금 혜택이 주어졌어요. 1974년 강남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가 발표됩니다. 바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었죠.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강남 이주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대교, 한남대교가 연이어 개통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강남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강남의 주요 관공서와 기업 본사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77년 한국종합전시장, 지금의 코엑스 전신이 강남에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했습니다. 강남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죠. 1970년대 중반부터 강남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 강남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단 몇 년 만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평당 몇만 원 하던 땅이 몇 년 사이 수십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강남 개발은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땅은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1970년대 후반, 강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넓은 도로가 들어섰죠.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는 부유층의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 개발은 서울의 공간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북 중심에서 남북 균형 발전으로 전환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강남 개발은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사례이자 동시에 부동산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영동 개발 계획은 오늘날 강남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땅이 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는 지금 목격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80년대 강남의 폭발적 성장과 투기 광풍의 시대를 다뤄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서울은 강북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영동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의 강남 일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1971년, 정부는 영동지구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강남은 논밭과 허허벌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획을 믿지 않았죠. 강북에는 명동, 종로, 을지로 등 모든 상권과 문화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강북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1972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영동대교와 한남대교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정부는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주거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반포 아파트 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올라간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가 저 먼 곳까지 가서 살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강남 8학군 지정이었습니다. 1974년 강남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유인책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동시에 정부는 강북의 고등학교 평준화를 단행했습니다. 명문고 진학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반면 강남에는 경기고, 서울고 등 명문 학교들이 이전하거나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죠. 1975년 강남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점차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대기업 본사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자리가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1976년 테헤란로 일대가 업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강남의 상업중심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렸죠. 1977년 강남역 일대에 상가와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구정동에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곳은 곧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8년 강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이 시작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강남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초기에 강남 땅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 성공 사례는 대한민국 전역에 부동산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남 개발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교육과 부동산이 결합하면서 강남은 계층 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강남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심장부로 자리 잡았죠. 정부 주도의 강남 개발은 성공했고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동시에 부동산 불평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강남 개발, 그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강남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강남 개발 이후 부동산 투기 열풍과 그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서울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 개발이라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강남은 논밭과 늪지대가 펼쳐진 황무지였고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강북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영동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강남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살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죠. 정부는 강남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한강에 다리를 놓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시작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은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강남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1972년 정부는 강남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토지고획 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기반을 다져갑니다. 넓은 도로와 계획적인 구획,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강남은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땅값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평당 몇천 원에 불과했던 강남 땅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죠. 일부 성견지명이 있던 사람들은 강남 땅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훗날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1974년 정부는 강북 개발 제한과 함께 강남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강북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반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에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급격히 개선됩니다. 현대적인 아파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주거 형태였고 중산층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넓은 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탈바꿈했죠. 1976년 강남역 일대에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강남은 주거지를 넘어 상업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고급 레스토랑들이 생겨나면서 강남은 서울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이 시기 강남 땅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가격이 치솟았죠. 초기에 강남 땅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부의 재편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1977년 강남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강남은 행정적으로도 독립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 강남은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선망받는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 개발의 성공은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한국 사회에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강남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죠. 1970년대 후반, 강남은 대한민국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강남 개발의 성공 신화는 이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적 개발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교육 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강남은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개발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 개발 사례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970년대 황무지였던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변모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 신화는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강남 개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던 이곳에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죠. 압구정동과 청담동에는 최고급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새로운 부촌이 탄생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상업지구로 급성장하며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1980년 강남 땅값은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초기에 강남 땅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게 되었죠. 반대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며 강남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강남 개발에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며 강남 일대의 인프라는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송파구 일대도 급속도로 발전했죠. 강남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 공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강남 8학군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문 학교들이 밀집한 강남은 교육 특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시 강남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지방 도시 건물 한 동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분양가 몇백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수십억 원으로 치솟았죠.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은 모든 규제를 비웃듯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강남 불패 신화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이제 단순한 지역명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강남 거주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단순한 지역 차이를 넘어 계층 격차가 되었죠.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강남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분산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왔죠. 강남 개발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입니다. 논밭에서 시작된 강남의 기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었죠. 강남 개발 5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